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도대체 언제 지금 전투에 투입되냐 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북한군은 아니고 북한군이 들어가서 싸울 그 부대에 장갑차가 보병을 하차시켜 놓고 정말 황당하게 장갑차를 돌아가다가 다 맞아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우리 웨펀스 오브 월드 와우에 공개를 했더니 그게 또 돌고 돌아서 RFA를 통해서 이게 북한군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전달되어서 지금 뭐 전 언론에 퍼지고 있던데, 또 그 북한군이다 라고 잘못 전달한 그 인터뷰한 사람이 또 우리 편집국장이에요. 그런데 편집국장에게 정말 그런 인터뷰 했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잘못 전달됐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와중에 진짜 이거 북한군이다 라고 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참호에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병력들이 보이고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드론에서 떨어뜨린 박격포탄으로 보이는 그 포탄에 의해서 살상당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군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북한군으로 볼 수도 있는 그 개연성 정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 병력들이 살상을 당하는지, 또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지, 이건 차별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차별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55.8%, 해리스는 44.2%. 아니, 지난 주말에 제가 보내드렸던 것보다 트럼프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고 해리스는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양측은 서로 상당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이렇게 지난 주말보다 확 줄어서 지금 이렇게 좁혀져 있다. 자, 이제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뭐 당일 됐죠. 물론 미국 시간과는 좀 다르지만, 자, 이게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지금 이 막판에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의 랭카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사된 투표용지 2,600장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신분 확인 요구하면 감옥에 간다. 그래서 신분증 없이 그냥 투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사인으로, 한 사람의 필체로 2,600장이나 있었다 이거예요. 해리스에게 투표한 투표용지가. 그런데 한 사람이 그 2,600개 썼겠냐, 그냥 복사해서 돌렸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미국 같은 이런 최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쨌든 이번 선거만은 부정선거가 아닌, 또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그런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가 자신들이 인질이 어디 있는지 생사여부 모른다. 그래서 하마스는 전쟁 종식 외에 모든 협상안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 인질을 뭐 10명이다 또는 5명이다 찾아줄 능력이 안 되니까, 걔들은 인질 가지고 뭐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 끝내자. 이거 외에는 협상안 다 거부할 거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엘리 펠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외에 3명을 인질 구출 작전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요. 자, 이게 총리실 대변인인데 이 사람 외에 3명, 합 4명이죠. 인질 구출 작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겉으로는 협상하면서 뒤로는 구출 작전 하러 가야 되죠. 이걸 기밀 유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긴급 체포됐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대통령은 다음 보복 때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동안 뭐 강력한 무기 사용했나요? 뭐 어쨌든 다음 보복 때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야, 우리 이스라엘 못 말린다. 이란 니들 보복하지 마라.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은 아랍국들에게 복잡하고 강력한 대이스라엘 보복을 통보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이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핵 투발용 B-50H 전략 폭격기를 카타르에 배치했는데 2대를 시작으로 차츰차츰해서 6대의
B-51을 배치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 기체입니다. BARF-21. 그런데 이 기체의 이력을 보면 미노트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69 폭격단의 소속인데 누클리어 캐퍼블, 그러니까 핵 폭격 능력이 있는 기체가 그 6대 중에서 하나가 섞여 있어요. 5대는 재래식 폭격만을 하는 그런 기체인데 B-50인데 한 대가 핵 폭격 능력도 있다. 물론 이 한 대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핵 폭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핵 폭격 능력도 있는 기체가 한 대가 같다. 이제 이게 억제력인 거죠. 이들 갖다 하다가는 핵시설에 핵폭격 해버린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미국은 이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에 M1A2 SEP V3 전차,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최신 전차죠. 이 전차를 배치했고요. 왜냐? 이라크 등에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왜 이라크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냐? 지금 이란이 자기네들이 직접 반격하지 않고 이란의 인민동원군을 시켜서 반격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이라크의 인민동원군은 지금 이라크 총리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격을 타겟을 이란에 할 거냐 아니면 이라크에 할 거냐? 그러면 그 인민동원군의 배후에 이라크 총리가 있으니까 레짐 체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레짐 체인지 되면 지금 미국은 더 좋아요. 왜냐? 지금 현재 이라크 정부는 미국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얼마 후면 미국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라크의 레짐 체인지가 되면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레바논 영내 침투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요원을 체포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는데요. 네,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체포했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 시신들이 좀 있어서. 몰도바 결선 투표했어요. 몰도바가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안 나왔고 또 유럽연합 가입, EU 가입도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 투표를 했는데 이 1차 투표할 때 러시아가 아주 많이 개입해서 이 대통령을 지금 친러 후보에게 찍어주면 $10 그리고 EU 이 가입 반대하면 $5 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해서 이 러시아가 너무 많이 개입됐다라고 이 산두 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결선 투표에서 54.91% 대 45.09%를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러시아의 이 금권 선거, 부정선거가 굉장히 많이 개입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결과는. 미국은 북중러 전략 도발에 대응해서 11월 5일 미국의 선거일이죠. 이때 야간에 미니트맨3 ICBM을 태평양에 발사 실험 예고했다. 북한이 ICBM 쐈죠. 화성 19형. 그런데 대기권 재진입할 때 불에 타서 아마 쪼개졌던 것 같은데 니들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야 이거야 이거 하고 쏴준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사흘간의 전황입니다. 1270명, 1410명, 1300명의 러시아군을 하루 각각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69만 9천 명, 그러니까 이제 내일 되면 70만 명 돌파하겠네요. 사상자가. 전차는 8대, 12대, 11대 격파, 장갑차는 17대, 36대, 15대 격파, 차량은 76대, 46대, 77대 격파, 특수장비는 4대, 1대, 3대 격파, 야포는 37문, 10문, 35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어제 1대, 1문 격파했고요. 무인항공기는 28대, 70대, 93대 격추. 무인항공기가 어제 그제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일도 어제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이 총참모부는 전투가 169건이 있었는데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격전 중이다라고 했고요. 러시아는 포크롭스크에서 인해 전술을 계속 고기 방패를 집어넣으면서 인해 전술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병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부대로서 막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서 드론 공습을 했는데, 이 방공전에서 우크라이나는
샤헤드 136, 96대가 날아왔는데 그 중에 66대를 격추했다고 해요. 그 말은 30대는 못 막았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30대의 샤헤드 136, 제법 강합니다. 이게 어딘가에 폭격했다라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꽤 큰 피해를 입은 날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의 주상복합 건물에 또 활공 유도폭탄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하르키우 쪽에 계속 활공 유도폭탄 공습을 하고 있죠. 어제는 공습하러 가던 수호이 34 전폭기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맞고 격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상복합 빌딩의 1층에 있는 슈퍼마켓이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아니 슈퍼마켓을 왜 때립니까? 네. 러시아는 쿠라코베 방면에서 대규모 공세 중인데 양측이 완전히 격전 중이다라고 합니다. 쿠라코베, 불레다르를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제법 또 많이 올라갔어요. 쿠라코베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 선에서 막아내고 있고 전투를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폭격을 계속 하고 있어요. 포병이 안 되니까 이제 폭격으로 러시아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의미 있는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고 있는 사인이 많죠. 그래서 쿠라코베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파괴된 러시아군 MTLV 장갑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여기 정말 보십시오. 네, 완전히 초토화, 이게 바로 초토화 아니겠습니까? 초토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포탄 맞고 격파된 러시아의 MTLV 장갑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시간 동안 쿠르스크에서 15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사살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어떤 그 증거 제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또 뭐라고 하냐면 지난 8월부터 8월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 전차 180대를 격파했다. 쿠르스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전차가 그렇게 많나요? 그리고는 이 180대를 격파시킨 정황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정체불명의 화학무기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질식제랍니다. 그래서 질식가스인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시베야르 전선,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이죠. 우크라이나군 참호의 방독면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질식시키는 질식작용제를 계속 지금 살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가스 경보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고 라다 국회죠. 국방위 서기가 50만 명의 추가 동원이 필요하다. 지금 병력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젊어요. 83년생인데 의원입니다. 군인 아니에요. 그냥 군인 출신 현재 민간인이고 의원입니다. 이 국방위 서기가 우리 너무 병력 부족하다. 50만 명 지금 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30만 명이라도 저는 모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주는 JDAM-ER 정밀 활공 유도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호주가 F-18 전투기 레가시 호넷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 퇴역하고 이제 슈퍼 호넷 바꾸고 또 F-35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레가시 호넷에 쓰던 이 500파운드짜리 JDAM 정밀 유도 폭탄이죠. 이걸 슈퍼 호넷에 그대로 또 쓸까 하다가 아니야 하고는 이 500파운드 폭탄 이 수백 발을 그냥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다. 근데 워낙 정밀한 거니까 500파운드 즉 뭐 위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정밀한 거, 정확한 타격이 중요하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이기면 러시아가 수용 불가한 종전안을 내놓을 것이다. 즉 트럼프가 이겨도 전쟁 안 끝난다 이 말이죠. 또 CNN도 미 대선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러시아는 협상 안 할 것이다. 즉 전쟁 안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트럼프가 되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내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에 지원해주는 이거 좀 이제 스탑하고 이런 것에 기대를 걸고 트럼프를 찍을 사람 찍지 마라.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투표 하루 남겨놓고 이제 이런 보도를 쫙쫙쫙 내는 거 보면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패급 탄약과 무기들을 주고 있는데 러시아도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에 차별적인 무장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일반 보병과 거의 비슷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우크라이나군 보고가 나왔는데 실상은 러시아군 전통대로 서류상으로만 그런 무기가 지급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러시아 정규군과 같은 수준의 무기와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드론 대응 무기 등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 맞춰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장비들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1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2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밝힌 북한군 무장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은 특수 브라트인으로 불리며 러시아 정규군과 거의 비슷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입수한 러시아군 내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현대화된 러시아군 제식 돌격 소총인 AK-12를 개인 화기로 지급받고 지원 화기로 PKM과 RPK 기관총, 드라구노프 반자동 저격 소총, AT-4 대전차 미사일과 RPG-7 그리고 60mm 박격포 등 러시아 정규군과 거의 동일한 무기와 장비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분광 조준기, 망원경 등의 특수장비도 공급받고 있다며 이러한 장비들로 중무장한 7천여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그러한 장비들은 러시아 정규군에도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장비라며 러시아가 자국 정규군에도 완전히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들을 북한군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드론 영상을 하나 공유하며 러시아군에는 소부대 단위까지 보급되어 있는 드론 제머가 북한군에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영상 속 참호 속의 병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드론이 마치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이 멍하게 바라보다가 드론 폭격에 폭사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공 감시 장비나 드론 제머 보급은 고사하고 FPV 드론이나 바바야가 드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러시아가 소모품으로 쓰려고 데려온 북한군 병사들에게 1억 원짜리 드론 제머와 같은 장비를 보급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드론 제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 완전히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이죠. 여기에 드론 제머는 너무나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거의 뭐 소대당 한 세트 정도의 드론 제머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비용은 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군에 줬을까? 안 줬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장비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K-12 같은 이 최신형 소총도 줬고 라고 하는데 아니 AK-12를 줬다고? 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렇게 AK-74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물음표가 확 가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AK-74 여기 보면 조준경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조준경, 분광 조준기라고 하는 조준경, 열화상 장비, 열영상 장비 이런 거 다 줬다 하는데 어디 여기 있습니까 지금? 이거 러시아군인데 정규군도 없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왜 그런 이야기 하냐? 북한군이 7,000명이 일단 지금 쿠르스크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최신식 장비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위협적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빨리 무장 좀 더 지원해달라. 라고 한국에 요구하는 내용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한국 니들도 우리 좀 이렇게 북한군하고 싸울 수 있게끔 해달라.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밀블로거들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상들을 막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이제 누렁이 개고기라고 하는 통조림인데 이게 북한군 전투식량이랍니다. 그러면서 막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인지 일단 그 통조림 맞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만든 심리전 영상인지 이제 북한군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동영상 보시면요. 저걸 가지고 이제 빵에다가 저걸 어떻게 그냥 잼이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해서 빵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북한군을 깎아내리기 위한 심리전인지 정말로 북한군하고 교환을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지 북한군하고 나 지금 교환했어 하고 지금 이 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병사 또 동영상도 있죠. 이런데 이 영상은 뭔가 좀 진짜 같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참호가 있습니다. 참호가 있는데 빽빽하게 지금 병사들이 앉아있죠. 그래, 참호에 이런 식으로 안 앉아있어요. 군데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빽빽하게 앉아있다는 것은 여기가 공격 개시선일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돌격해서 쫙 뛰쳐나가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이 딱 집결해서 딱 뛰쳐나가는 공격 개시선이든지, 그게 아니면 전쟁을 모르는 정말 무능력한 자가 지휘하는 것이든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뿅 해서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죽어버려요. 자, 이걸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드론이 그냥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폭탄을 딱 떨구죠. 그 폭탄이 들어가서 꽝 터져버려요. 그리고 이거 한 발만 터뜨렸겠습니까? 여러 발 터뜨렸죠. 이걸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이다 라고 공개한 영상인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똑같은 장비를 지급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거의 소대급 이상이 한 구멍 안에 지금 있는데 드론 제모가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군과 똑같은 걸 지급해 줬으면 드론 제모가 있어서 지금 이 드론이 이렇게 편안하게 조준해서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 드론과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대형이고 전쟁도 잘 모르는 그런 대형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1억 원이나 하는 그 제모를 줄 거냐라는 거죠.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덧없이 쓰러져 가는데 제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정말 덧없이 이렇게 쓰러지지 말고 뛰쳐나와서 백기를 들고, 속옷은 다 흰색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옷을 빼서 들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하시는 그런 생명을 아끼는 북한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